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이수기 시사인 선임 기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썰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심판의 대의에 충실한 범자유민주 세력의 전위 부대라고 생각합니다. 미래한국당은 위성정당도 자매정당도 아닌 오직 가짜 정당일 뿐입니다. 논의는 마무리했어요. 결론은 제가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1대1로 또 신청적인 또 의견 교환을 좀 한 후에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제 할 일도 바쁘니까요. 거기까지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거 준비 기간이나 운동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종로에 대한 홍보도 서둘러야 하고. 자유한국당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명 변경을 논의했는데요. 새로운 당명으로 통합신당 거론됐는데 결국 결론을 못 냈다고 합니다. 네. 예. 저는 통합신당이라는 당명을 가지고 의원총회를 왔다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임팩트가 없어요. 통합신당 무슨 당인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민들께 이게 지금 신당명이라는 게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첫 번째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 전략 첫 번째 전략이 미스했다. 두 번째 통합신당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당인데라는 걸 국민들한테 전혀 전하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거 오늘 의총에서 부결은 이미 예상된 수순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취재할 때도 이미 통합신당은 아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은 이게 통합신당으로 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통합신당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통합할 때마다 다 통합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신당은 새로 만들어진 당이니까 신당이고 거기에 어떤 가치도 들어있지 않아서 이걸로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취재를 다시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걸로는 못 간다라고 하고 다시 논의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는 아마 이제 미래한국당을 위성정당으로 가니까 그래도 미래든 뭐 한국이든 이런 게 들어가는 정당이 나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통합신당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요. 예전에는 뭐 더불어민주당은 앞에 전신에서 한번 신당이라는 게 한번 있었잖아요. 대통합 민주신당 이런 거 있었어요. 그때는 뭔가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라는 게 그러니까 통합을 더 크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었고 그거보다는 민주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게 민주계열의 당이구나. 그 민주당을 따르는 계열이구나라는 부분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통합신당에는 그 성격도 아무것도 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서도 통합신당 준비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뭐 5인 대표 체제로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세보수당에서는 뭐 황교안 대표랑 유승민 위원장 회동 후에 뭐 공동대표 정하겠다 그러면 그럼 애초에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도 통합신당을 뭐 한번 정해보려고 했었고 혁신통합추진위원회도 또 통합신당이고 통합신당이 두 개 등장하는 거예요? 그 자유한국당의 지금 전략 미스가 뭐냐면요. 통합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알겠어요. 정말 진정성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합하지 않으면 이번 총선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 통합을 하기 위한 전략이 굉장히 중구난방이고 전략 자체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지금 유승민 의원과 세보수당의 유승민 의원과 황교안 대표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통추위라는 데서 사실은 이게 정체불명의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통추위에서 또 통합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새로운 보수당의 입장은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1대1로 하자. 자한당하고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통추위에서는 또 돌아가고 있고 당명도 이 통추위에서 정해진 거라고요. 새로운 보수당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죠.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보수당이 통합을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 진도를 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과 통추위가 새로운 보수당을 압박하는 형식인데 이 압박
압박이 통하는 경우가 있고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좀 전략 미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통합을 관련된 논의, 신당 창당을 위한 논의는 지금은 숨고르기 할 때다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거하고 이게 굉장히 결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2월 15일 전에 통합신당 출범한다라고 네. 심지어 그러니까 물론 기대 섞인 얘기겠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의 뭐 흘리는 네. 것일 수도 있을 텐데 압박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2월 11일, 15일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국고보조금이 네. 결정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목표인 것 같고 그렇게 지금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승민 의원이나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는 지금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숨고르기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통합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약간 불신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혹시 여기가 MB계 사람들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여전히 통합을 하기는 해야 되겠다는데 주도권은 거기에 주고 싶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사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사실 의원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 질문 그쪽 드렸어요? 분위기가 어떤지. 그러니까 주도권이라는 말은 조금 지금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통추위의 분위기가 MB 계열, 이제 친이 계열 아니냐 이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국민들의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박형준 위원장이에요. 박형준 위원장은 누가 봐도 연상되는 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처음에 지금은 이제 일선에서 빠졌지만 안영환 전 의원이라든지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이 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네. 전면에 나섰던 분들이기 때문에 친이계가 친박이 빠진 자리 친이계가 장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의구심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니 새보수당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국민적인 의구심이 국민? 있는 거고요. 네. 새로운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통추위에서 지금 통합을 추진하는 걸 처음에 이제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고 있냐면 보수를 재건해야 하는데 이게 재건인지 그냥 찹쌀떡 뭉치는 뭉침인지가 지금 회의적인 거죠. 네. 분명히 이번 총선에서 보수 야권이 재기하기 위해서는 재건이 돼야 되는데 그냥 묻지마 비빔밥 만드는 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은 숨고르기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기도 하고 이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결국 마지막에 가면은 걸리는 게 지분하고 제가 정치부 기자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통합 협상일 때 걸리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분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 상징적인 얼굴을 누구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아마 상징적인 얼굴은 이제 공동 체제로 간다는 쪽으로 간 것 같은데 그러면 주요한 곳에 어떻게 출마를 시키느냐가 이제 지금 남은 네. 거잖아요. 이를테면 유승민 대표를 지금 TK를 주느냐 마느냐 이런 걸 가지고도 걸려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황교안 대표가 험지를 안 나간다고 하면 유승민 대표도 그럼 TK에서 험지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논란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도 변수가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 그런 측면에서 한국당 공관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여부에 대해서 확정을 못했고 또 내일 발표할 거라고 그럽니다. 네, 또 근데 미뤄지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제 이석연 전 법제처장, 그러니까 공관위 부위원장은 네, 상당히 황교안 일병 구하기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네. 비판적인 발언을 강하게 좀 하셨죠. 비판을 했어요. 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실기를 하고 있다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자유한국당 제가 소속된 당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천 관련해서 지금 언급한 건 부적절하지만 황교안 대표의 목표는 어쨌든 대선이잖아요.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다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번에 총선에 들어와봤자 초선이세요. 초선이면 이제 저도 초선만 하고 지금 이제 쉬고 있지만 국회에서 당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선 후보 주자로서 자기가 어떠한 정치적인 행보를 해야 될지를 먼저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 차원에서 종로라는 지역구 출마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 그런데 황 대표가 그걸 다 망쳤다. 이제 와서 종로를 출마한들 황 대표는 대선 후보 주자로서의 그 시너지 효과는 갖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라고 보고요. 네. 문제는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주저하는 순간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유리한 지역을 여러 군데를 찔러봤다고요. 네. 비공식적인 여론조사 통해서. 이렇게 되면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자유한국당 총선의 전망 전체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 굉장히 지금
우울한 먹구름이 끼고 있다. 자유한국당으로서 황교안 대표의 그 리스크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타이밍인데 네. 정치는 진짜 타이밍인데 이 계속해서 실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황교안 대표가 지금은 본인이 종로를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면 뭐 안 나갈 것 같은데요. 나간다 하더라도 지면 그냥 그 진 책임을 온전하게 본인이 갖는. 왜 보통은 험지에 나가서 지더라도 당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그쵸. 그거가 힘이 돼서 네. 다음번을 향해서 갈 수 있는데 이번에는 뭐 지면은 그 자체로 본인이 실기해서 졌다라는 걸로 그냥 독박 쓰게 생겼어요. 뭐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출마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냐는 진단을 한 건가요? 홍준표 전 대표 뭐 현직 대표는 꽃신 신켜 양지 보내고 전직 대표는 집신 신켜 컷오프한다 이런 식으로 비난의 빌미를 제공한 거. 근데 정말 비유 잘하죠. 예. 그 홍준표 대표. 춘천살인이시죠. 춘천살인인 것 같아요. 집신시켜서 정말. 꽃신하고 엉뚱하게 집신이요? 네, 네. 꽃신하고 집신. 근데 당 내부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를 그럼 이제 찾아봤는데 다른 데를 어디를 찾아봐도 그럼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데를 보내려고 하면 그건 험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는 이기는 험지를 보내고 싶었는데 이기는 험지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럴 바에야 불출마 쪽으로 가는 게 어떠냐라고 일부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락을 까는 거라고 하죠, 저희가. 그러니까 황 대표의 내심을 실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황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그것도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도 실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래도 불출마해서 네. 의원직이 없으면 지금까지 의원직이 없기 때문에 대표가 힘이 없어서 되게 그 다음번 그 행보를 하는데 힘들었는데 앞으로 대선까지 행보가 또 배지 없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미련을 못 버리고 혹시 또 없나 험지 같은 당선 가능 지역 네. 이런 데를 찾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가 가서 탁 침바르는 예. 그 종로에 가서 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예,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뭐 이렇게 침발랐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여전히 네. 뭐 충분히 필승 카드가 많이 남아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 네. 뭐 홍정욱 전 홍정욱 전 의원도 의원. 나오고 네. 있고요. 전희경 지금 현 의원도 나오고 있고. 비례대표 의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정현 의원도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요. 이정현 의원의 출마 선언은 저는 이정현이 전략적으로 아주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완주를 하든 안 하든 이정현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선택을 잘한 것이고 사실은 완주한다고 해도 이정현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얼마를 득표와 상관없이.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출마 황 대표가 한다고 또 불출마도 실기를 해서 지금에 와서 불출마를 한다고 하면 진짜 겁쟁이 당대표로 낙인 찍힐 위험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근데 지금 김재원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는 정말 필승의 카드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예. 상황에서는. 홍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뭐 긍정적이라고 이제 기사는 나왔는데 과연 이분이 정말 출마를 다 결행할까라는 것은 저는 조금 회의적이고요. 네. 전희경 비례대표 의원을 종로에 보낸다는 거는 이낙연 대표에게 진짜 큰 밥상 차려주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려면 둘 중에 하나여야 되겠죠. 하나는 이길 수 있거나 아니면은 지더라도 명분을 챙길 수 있거나 네. 그 후보가. 그런데 지금 얘기가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은 명분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본인이.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길 가능성이 좀 낮은 편이고. 그래서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정현 의원 약간 침발랐다라고 얘기했는데 선점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서 본인은 어차피 춘천은 안 나가겠다고 했었고, 근데 종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얘기했던 게 우리 보수가 이제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 네. 통합해야 되고 그 통합의 아이콘으로 본인을 써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후보를 못 구했어요. 처음에 뭐 신인도 얘기했었지만 그래도 뭔가를 하나를 건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정현 후보 카드를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그렇군요. 이제 그런 하나의 틈을 놓고 선점을 한 거죠. 뭐 좀 전에 이제 침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이정현 의원은 뭐 사직생의 각오로 출마를 선언했을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어떤 종로 빅매치가 좀 불발될 가능성도 이제 일각에서 제기가 됐는데 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는 제 할 일도 많이 바쁩니다. 그러면서 뭐 다소 그냥 퉁명스럽게 반응, 네, 네. 의도적인 반응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 이런 농담 하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도 있지만 전 사실은 한침
당층에서는 조금 더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빅매치를 만들어서 총선을 이끌어가는 이슈화를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이제 카드가 어떤 카드가 나오는가 중요한데 황교안 대표가 빠지고 그렇지 않은 다른 분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종로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나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종로의 주목도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만약에 당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면 이낙연 그 전 총리 입장에서는 또 전국에 지원 유세를 다닐 수도 있는 여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할 텐데 지금 이제 뭐 제할 일도 바쁘다라고 얘기한 거는 특유의 표현이고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이런 건데 이제 민주당은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이제 물갈이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오늘 공관위 전체 회의도 좀 열릴 예정인데 특히 뭐 후보 검증위원회를 건너뛴 그 뭐 예비 후보들에게는 뭐 불이익을 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논란이 네. 이번에는 절차를 어쨌든 제대로 밟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논란이 있는 후보 중에서 검증위를 건너뛴 사람들은 어차피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 제 1순위가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인 것 같은데 뭐 당 쪽의 분위기는 설득 사실은 여러 가지로 사인을 보낸 건데 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주기를 근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는 그쪽으로 무게가 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물갈이가 폭이 지금 작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위 20% 통보를 받은 의원들이 모두 다 지금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건 이제 현직 의원 프리미엄을 갖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독 출마하는 당내 경쟁이 없는 지역구, 현역 지역구가 뭐 90개가 넘는다라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그대로 갈 경우에 그러면 전체적인 당의 경쟁력이 살아날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데 중에서 하위 20%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네. 전략공천지로 삼겠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당에 들어온 영입한 인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인사들을 실질적으로 보낼 때가 지금 많지는 않대요. 네. 비례도 갈 데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데 전략공천지로 만들면서 네. 영입한 인사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고 그래서 뭐 내일도 법조인들이 몇 명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들어옵니까? 네. 아, 그래요. 영입 인사, 인재 영입 인사들로 하위 20% 의원들을 이른바 밀어내기 네. 하는 상황인데 그 영입 인사 어쨌든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요. 그런데 또 법조인 취재한 바로는 네. 법률가들 또 몇 명이 영입이 변호사가 되네요. 일단 잘 아시는 분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예, 제가 이름을 알지만 뭐 지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예, 그렇고요. 이런 가운데요. 그 민주당 얘기 한 번 더 해보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 거취가 주목받았는데 그 당 관계자에 따르면 전 비서실장 이번에는 뭐 불출마로 마음을 또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또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제가 말씀 네, 먼저 말씀하세요. 네, 지난번에 제가 더 얘기 많이 했다고 그래서 오늘은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당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그 이해찬 대표가 광진을에 네. 대한 출마를 권유를 했고 여전히 그 부분은 열려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오히려 하도 세게 출마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네. 이거를 번복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뭐 자유한국당 얘기했고 민주당 얘기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제 3당들 통합도 좀 속도가 붙는 모습인가요? 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통합 추진을 선언한 데 이어서 오늘 뭐 대한신당하고 민주평화당 일제히 호응했어요. 이른바 호남 3당 통합 시너지 효과가 좀 낼 수 있을지. 네. 뭐 대한신당의 박지원은 또 이제 이런저런 진단을 내놓긴 한 것 같고요, 오늘요.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오면서 신당 창당 선언하고 뭐 비례대표 의원은 아직까지는 남아 있지만 네.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시작했던 분들 있죠. 김관영 의원이나 김성식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지역구 의원인데 그분 네. 같은 이제 탈당 의사를 밝혔어요. 조만간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도 이제 의총을 거쳐서 제명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들도 탈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출당인 거죠. 형식적으로는 출당인 거죠. 그렇다면 남은 이제 바른미래당의 호남 몇 석 의원들과 손학규 대표가 자구책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 결국엔 또 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손학규 대표의 아주 트레이드마크가 돼버렸어요. 돈이. 네. 근데 이제 그 돈을 이제 2월 15일 날 나온 정당 보조금을 받기 전에, 그 받기 위해서라도 그 전에 이제 대한신당이나 그 외 호남계 의원들과 이제 합치겠다는 건데 지금 뭐 글쎄요. 당 보조금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호남 지역에서 이렇게 대안 세력으로서 과연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어쨌든 문재인 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공고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다라는 것들이 이제 중론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낙수 효과, 대신 떨어지는 감이라도 잡자란 심정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정말 루머인데요. 지난번에 4+1 협의체 하면서 박지원 의원 지역구에 민주당이 뭐 후보를 안 낸다라든지 네. 약체를 내겠다 이런 딜이 있었다라는 루머가 있을 정도로 이제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호남 신당을 만든들 이번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과 그러니까 20대 때 안철수 신당과는 비교할 만한 그런 파급 효과가 있을지. 그래서 또 하나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 이 손학규 대표가 정당 보조금을 국민의 세금을 얻어서 공적인 국민의 민의를 반영한 정치를 해야 되니 정당 보조금을 노후 보장을 위한 돈으로 써서는 안 된다. 그거는 지금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2월 15일에 목매달고 있는 당이 지금 한둘입니까? 그래도 이 바른미래당이 지금 지지율이 5% 미만인 게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본인이 네. 약속한 게 있었고요. 지금 물론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거기도 정당 보조금 불구하고 받겠다고 지금 이 의원을 5명 와중에 이상 보내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와중에 저는 손학규 대표의 이게 정말 노욕이 너무 심하다. 해도 너무한다라는 점 맞고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욕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노욕도 노욕, 들어가고요. 노추, 노욕. 노추. 여러 가지인데 예. 그러다 뭐 손학규 대표는 그랬던 모양이더라고. 본인으로서는 노욕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장했던 제3의 길을 하여튼 정당으로서 한번 그 정치 현장에서 해보고 싶은데 계속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요번에도 청년 조직이 있는데 이제 젊은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 조직들 네트워크와 먼저 연대를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호남계 정당들하고 연대를 하는 그 2단계 방법을 고민했던 모양인데 이제 시한이 급박하니까 결국은 현역 의원들을 먼저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손학규 지금 대표의 제3의 길과 뭐 안철수 전 대표의 새 정치가 합쳐졌으면 뭐 새로운 제3의 길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안 된 것 같아요. 이미 했다가 실패한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